다정한 인사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정한 인사말이라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나는 인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선생님은 요거를 딱 보면서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아니면 학생들하고 아니면 뭐 부모님, 우리 아이 뭐 누구랑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고 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나요? 다정하게 인사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 어떤 내용일지 읽어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체를 쭉 보면서 문단이 몇 개 있나 확인해 보기로 했죠. 자, 다정한 인사말이라는 글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기 안에 조금씩 하나 들여쓰기 한 문단이 몇 개인지 찾아보면 되죠. 자, 3개라고 말한 친구 있어요? 이제 선생님 수업하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문단 우리가 번호를 매겨주기로 했죠. 2번째 들여쓰기 한 문단을 2번 문단, 3번째 들여쓰기 한 문단을 3문단이라고 숫자를 붙여 볼게요. 자, 이 3개의 문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의를 차릴 때 우리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제목에서 나왔던 인사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첫 문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인사는 하고 이렇게 뭐뭐는 하고 나오고 마지막 문장 끝에 어미가 뭐뭐입니다 라고 나오면 정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볼까요? 인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예의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인사를 할 때는 마음을 담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합니다. 자, 마음을 담아 바르게 인사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바르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인사는 어떻게 보면 첫 인상이 될 수도 있죠.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기분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오늘을 들어오면서 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아니면은 대충 성의 없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좀 속상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와 인사할 때 아니면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예의를 갖춰서 또 특히 우더른들께는 공손하게 바르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심전심이라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사를 해주고, 그럼 어때요? 나의 기분도 좋아지니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해요. 자, 2번째. 인사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잘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함께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어른을 만났을 때는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바르게 인사합니다. 자, 어른을 만났을 때 하나. 자, 이번에는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인사합니다.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인사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님께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나와 있네요. 부모님께는 친근하게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인사해요? 학교 갔다 온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하고도 껴안기도 하고 그리고 가볍게 볼에 뽀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인사하는 말과 함께 행동이 겸비된다. 근데 그 행동이 조금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 90도, 꼭 90도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선생님도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3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사말 안녕은 편안할 안, 편안할 영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말 안녕은 편안할 안과 편안할 영으로 이루어진 한자래요. 자, 상대방이 평안한 상태이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의 니하오는 너니 졸호의 한자어로 당신의 상태가 괜찮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어의 안녕이라는 인사, 니하오의 인사 의미를 설명해 주었네요. 자, 그 다음 히브리어의 샬롬, 아랍어의 살람은 평화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사는 서로의 평안을 바라며 건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도록 합니다. 자, 3문단은 뭐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히브리어, 아랍어의 인사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정하게 인사를 하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이해됐나요? 자, 인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주느냐에 따라 또 내가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대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 때에도 이렇게 다정하게 예의를 갖춰서 마음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5줄 요약. 앞에 읽은 내용을 5줄로 요약한 문장이죠. 선생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습니다. 1.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시작. 2.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 3. 인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4. 인사에는 상대방이 평안한 상태이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5.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도록 합니다. 시작. 자, 요 5줄 요약만 읽어도 앞에 글을 잘 요약한 것 같은가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았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원고지 칸에 요 5가지 문장을 또박또박 맞춤법과 띄어쓰기 신경 써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서로. 자, 여러분도 지금 연필 들고 또박또박 글씨 연습하면서 요 문장들을 써보세요. 서로 뛰고 만나거나 뛰고 헤어질 뛰고 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부호 주의해서 또박또박 글씨 써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나머지 문장들 써보고요. 혹시 2분 안에 못 쓴 친구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써보도록 합니다. 다 써봤나요? 이번에는 다정한 인사말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들, 단어들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예의,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비슷한 말, 매너, 버르장머리, 버릇. 시작. 건네다. 1.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남에게 옮기다. 2. 남에게 말을 붙입니다. 비슷한 말, 걸다, 넘겨주다, 넘기다. 시작. 공통,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됨. 비슷한 말, 공유, 보편, 상통. 시작. 공손하다.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비슷한 말, 겸공하다, 겸손하다, 겸허하다. 시작. 담다. 1.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 2.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하거나 반영합니다. 비슷한 말, 나타내다, 내포하다, 넣다. 시작.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어휘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머릿속에 저장,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어떻게 해요?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자, 지금 예의, 건네다, 공통, 공손하다, 담다. 이렇게 5개를 요 앞에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의, 건너다, 공통, 공손하다, 담다. 예의, 건네다, 공통, 공손하다, 담다. 예의, 건네다, 공통, 공손하다, 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되뇌어 가면서 외워보세요. 자, 근데 외울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외우기가 쉽거든요. 자, 예의가 무슨 뜻인지, 건네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근데 읽어본 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정말 이 단어를 써야 될 때 내가 입 밖으로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으려면 지금 한번 짧은 글짓기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문장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앞에 지문에서 이 단어가, 이 어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문장을 확인해 보고 그대로 써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다른 상황에 맞춰서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는 어떨 때 써요?
예의가 없어. 그죠? 예의를 아니면 갖춰라. 예를 갖춰서 말을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짓기를 써볼 수 있겠죠? 다른 단어들도 여러분들 짧게라도 써보세요.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외우기도 쉬워요. 어휘가 몇 개 더 있네요. 5개 더 있네요. 읽고 따라 읽어봅니다. 감정,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비슷한 말, 가슴, 기분, 느낌. 시작! 행동,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비슷한 말, 걸음, 동작, 몸가짐. 시작! 포옹, 사람을 또는 사람끼리 품에 껴안음. 시작! 편안, 편하고 걱정 없이 좋음. 비슷한 말, 강령, 무사, 안녕. 시작! 평안,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비슷한 말, 무사, 안녕, 편안. 시작! 기본,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 비슷한 말, 근본, 기초, 밑. 시작! 우리가 읽고 듣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감정, 행동, 포옹, 편안, 평안. 기본까지 6개 단어네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짧은 글짓기를 지어보면서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옹 한번 해볼까요? 자, 포옹. 엄마가 포옹해 줄 때. 자, 여러분들 우리 근데 높임 표현 배웠죠? 그러면 엄마가 포옹해 줄 때가 아니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어머니가, 엄마의 높임말은 어머니죠. 어머니가 포옹해 주셨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 전에 꼭 포옹을 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짓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우리가 배운 단어들은 꼭 활용해서 짧은 글짓기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앞에서 읽은 지문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분 줄 테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풀었나요? 선생님하고 하나씩 정답 맞춰보도록 해요. 자, 1번. 다음 중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선생님이 않는 밑줄 치라고 했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우리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맞죠? 2번.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맞죠? 3번. 인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맞죠? 자, 4번. 친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바르게 인사합니다. 맞나요? 친구한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 손을 흔들며 안녕 하기로 했죠. 이럴 경우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께 안녕하세요 하고 오더분께 바르게 인사하는 거죠. 자, 이것이 틀렸고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부모님께는 친근하게 포옹이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넘어갈게요. 인사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참 문제가 아는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많네요. 자, 1번. 우리나라의 인사말 안녕은 편안할 안,
편안할 영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맞죠? 우리나라의 인사말에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맞나요? 바로 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행복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기를, 그치?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2번이 알맞지 않은 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3, 4, 5는 다 맞는 말이죠. 중국어의 니아오, 당신의 상태가 괜찮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죠? 4번, 인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예의입니다. 맞죠? 히브리어 샬롬, 아랍어 샬람은 평화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과 4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3번,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번에는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내용을 보고 영희가 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몇 번인가요? 자, 4번이죠. 자, 내용이 뭐예요? 엄마를 따라 마트에 간 영희는 같은 반 친구와 친구의 엄마를 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엄마와 함께 그 친구와 그 엄마 앞으로 가 섰습니다. 다음으로 영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 마음을 담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고요. 친구의 엄마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되고요. 친구와 손을 잡고 마트의 장난감 코너로 뛰어갑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5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자, 여러분들 어때요? 다 맞았나요? 네. 자, 앞의 지문들은 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정리한 지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미리 예습하는 거일 수도 있고 복습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하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해봅니다. 알았죠? 앞에서 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를 써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단어들을 외웠죠? 잠시만요. 떠오르는 거. 예의. 예의를 갖추어 말하여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이런 예시를 든 단어들은 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글짓기를 꼭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알았죠?